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14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앱 인벤터 실습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벌써 이렇게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다 이미 훑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14번째 시간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역시 두 개의 실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영 번역기 앱, 또 하나는 블루투스 통신 채팅 앱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앱 인벤터 실습을 진행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5주차, 15차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장에 대해서는 AI 프로그래밍 실습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영 번역기 앱이에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말 그대로 앱에 입력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 보통 번역기는 다양한 언어가 있고 다양한 언어에 맞게끔 저희가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는 테스트 개념으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정해놓긴 했지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번역기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얀덱스라는 요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 얀덱스라는 것이 앱 인벤터에서 번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얀덱스를 사용을 한다면요, 이 안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 언어들, 사용 가능한 외국어가 총 90개 정도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어는 저희가 코드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국어는 KO, 영어는 EN, 중국어는 ZH, 일본어는 JA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코드와 언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사이트 있죠?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디자인 화면에서 트랜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 박스 하나, 버튼 2개, 라벨 하나를 각각 추가합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 14-1처럼 텍스트 박스 하나, 버튼 2개, 그 다음에 라벨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 다음 텍스트 박스의 속성에서 width를 fill parent로 바꿔주시고요. 즉 우리가 텍스트 박스의 폭을 화면에 맞추겠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버튼 1의 속성에서 텍스트를 번역하기로 바꿔주고 버튼 2의 속성에서 텍스트를 읽어주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버튼 위에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번역하기랑 읽어주기로 바꿔주겠다라는 거고, 이것만 보더라도 번역하기를 누르면 번역이 되고 읽어주기를 누르면 읽어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라벨 1에 속성에 가셔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0, 높이는 50%, 위드는 필 페런트 해주시고 텍스트는 지워주세요. 안 그러면 여기 위에 텍스트 for 라벨 1이라고 써있는데요. 그것을 지워줘야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 다음 미디어에서 텍스트 투 스피치와 트랜슬레이터를 하나씩 추가해줍니다. 이 트랜슬레이터를 가지고 와야 저희가 얀덱스 기능을 써가지고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갖고 왔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화면과 컴포넌츠가 확인되실 거고요. 블럭에 가셔가지고 이제 기능을 넣어야겠죠. 버튼 1 선택한 다음에 블럭 갖고 오고, 트랜슬레이터에서 블럭 갖고 오고, 내장 블럭 텍스트 쪽에다가 저희가 영어로 번역할 거니까 영어의 코드인 EN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텍스트 박스, 트랜슬레이터 등등등 다 가지고 오신 다음에 14-2와 같이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get translation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그 블럭을 따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when translator 1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블럭 자체에 translation이라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블럭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부분 선택한 다음에 get translation이라는 그 블럭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의 이 코드는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트랜슬레이터 번역기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번역해 주냐면 영어로 번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해 준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랜슬레이터가 그 어떤 번역할 결과를 받았다라면은 라벨 1에 우리가 그 번역 결과를 뿌려줘라, 글씨로 뿌려줘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버튼 2를 눌렀을 때에는 번역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글씨를 말로 읽어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라벨 1의 글씨를 읽어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텍스트 박스에다가 어떠한 한국어를 입력하시고요. 번역하기를 누르면 번역된 내용이 저희 라벨 쪽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라벨에 나온 내용에서 저희가 읽어주기를 해주시면은 그 내용이 읽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는데 외국어가 음성으로 출력되지가 만약에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아래에 음성 서비스 설정 방법 보이는 거 있죠? 요것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블루투스 통신 채팅 앱인데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S7과 갤럭시 S10이라는 두 개의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했고요. 한쪽은 클라이언트고 한쪽은 서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버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요청이 이제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응답해가지고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고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특정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항상 켜져 있는 거, 클라이언트는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대한 그 디자인 화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메신저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라벨 갖고 온 다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속성 가서 이름을 블루투스 연결로 바꿔주시고 위드랑 이제 텍스트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호리젠털 어레인지먼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속성에서 보이시는 그대로 얼라인 호리젠털 들어가셔가지고 센터로 바꿔주시고 위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갖고 왔던 호리젠털 어레인지먼트 안에다가 버튼 두 개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리젠털 어레인지먼트 안에 버튼이 하나, 둘 들어올 수 있겠죠? 버튼 1을 서버로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다음 속성에서 텍스트를 서버 중지로 텍스트 컬러를 레드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써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다 넣으시면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버의 디자인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 화면 하나, 클라이언트 화면 하나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될 건데요. 물론 앱 자체는 하나입니다만 그 안에 장면, 화면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듯이 서버를 만들었듯이 똑같이 클라이언트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아래에 보이는 이 디자인 화면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쭈루룩 넣으신 다음에 우리가 설정을 바꿔주시면요. 그림 14-7처럼 이러한 모습의 디자인 화면과 컴포넌츠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블럭 화면 가기 전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 때에는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좌측 상단에 애드 스크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애드 스크린을 누른다는 건 스크린이 하나가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한 앱에 스크린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장면을 넘긴다라는 거 눌러줬을 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 스크린에서는 서버를, B 스크린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화면에 클라이언트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럭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저희 코드를 넣어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스크린 1을 선택할 거예요. 스크린 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서버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쭈루룩 저희가 넣을 수가 있고요.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넣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즉 위에서부터 해석을 하자면 스크린 1이 이제 우리가 딱 이제 스크린 1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약간 좀 방지해주는, 에러를 약간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에러가 이제 처음 이제 스크린 1을 켰을 때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510 에러가 발생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강제로 해제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뭐뭐뭐 요것은요. 클라이언트 등등등 나오죠? 클라이언트 버튼 클릭했을 때 스크린 2로 화면이 바뀌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블럭 요것은요. 우리가 서버 버튼 클릭했을 때 서버 버튼의 텍스트 색상이 빨간색이라면 텍스트를 서버 켜짐으로 바꾸고 텍스트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경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즉, 자, 여기 세 번째 블럭은요. 서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버 버튼 색상이 빨간색이라면 텍스트를 서버 켜짐으로 바꾸고 텍스트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버 이름을 블루투스 서버에 접속 승인 이렇게 서버 이름으로 블루투스 접속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라면 이제 또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서버 꺼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블럭은요. 클락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서버가 연결됐다면 라벨 텍스트가 연결 성공으로, 아니라면 연결 해제로 설정이 되고요. 블루투스 서버가 연결되고 값이 전달됐다면 라벨2의 텍스트를 기존 텍스트에다가 한 줄 개행 쭉 이렇게 띄어쓰기 한다라는 거예요. 줄 바꿈. 상대방 똔똔이라는 이름 뒤에 내가 블루투스 서버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텍스트를 출력한다. 즉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텍스트를 상대방 똔똔 뒤에다가 적어주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요 블럭은요. 전송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벨2의 텍스트 값을 기존의 라벨2의 텍스트에다가 한 줄 띄고 이제 계획 문자가 있으니까 사용자 똔똔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한 뒤에 그 뒤에 상대방 입력창에다가 입력한 텍스트를 입력해준다. 그래서 블루투스 서버 기능을 호출해가지고 대화 입력창에 입력한 텍스트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야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전송 버튼 눌렀을 때 우리 내용이 사용자라고 해가지고 뜨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클라이언트 코드인데요. 여기 역시나 저희 서버에 대한 코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해석을 하자면은요. 이제 위에 이제 when 블루투스 목록 요거죠. 요거 이제 before picking 요 부분은요. 블루투스 목록이 선택되기 전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주소와 이름을 리스트 피커로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이 아래쪽에 블루투스 목록에 대한 after picking 블루투스가 선택이 됐다라면 선택된 항목으로 블루투스 연결 주소를 설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en 전송 클릭 전송 버튼 클릭했을 때 라벨2의 텍스트 값을 기존의 라벨2의 텍스트에다가 한 줄 띄고 그래야지 그 다음 줄로 확인이 돼야 상대방 나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라는 텍스트 입력하고 그 뒤에 대화 입력창에 입력한 텍스트를 입력하겠다. 즉 어떠한 뭐라 쓰고 나서 전송 누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있던 내용을 우리 대화창에다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앞에 사용자라는 말 뒤에다가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기능 호출해가지고 대화 입력창에 입력한 텍스트를 서버로 보내줘요. 그래야지 우리 내용이 내 화면뿐만 아니라 서버 쪽에도 확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뒤에 대화 입력창의 모든 대화 내용은 공란으로 비워준다.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채팅을 할 때 따따따따 하고 전송 누르면 그 내용이 지워져야지 저희가 다음 내용을 입력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있는 거 when clock one timer 뚜뚜뚜 요 블럭은요 클락 기능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업데이트 해준다는 거죠. 상대방이 보낸 저희 블루투스 시간대를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해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를 확인해주겠다. 그래서 끊김없이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연결됐다면 라벨 텍스트가 연결 성공이고요. 아니라면 연결 해제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연결됐고 값이 전달됐다면 라벨2의 텍스트를 기존 텍스트에다가 한 줄 개행하고 상대방 똔똔이라는 텍스트 뒤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가 받은 내용을 출력해주겠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상대방이라는 텍스트 뒤에다가 써주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블루투스를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결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나한테 전달되는 내용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달된 거는 내가 화면에 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서버 왼쪽이 서버고 오른쪽 클라이언트예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입력하는 거 상대방 사용자 상대방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팅 앱 실행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두 개의 스마트폰에다가 각각 앱을 다운받으세요. 그 다음에 한 핸드폰은 서버 화면을 다른 핸드폰은 클라이언트 화면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스크린 바꾸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누르거나 서버를 누르면 그쪽으로 화면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서버 화면에서 서버 꺼짐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서버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면 서버 켜짐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 색깔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블루투스 목록 선택하신 다음에요. 서버 핸드폰과 블루투스로 연결을 시켜줘요. 연결됐을 때 서버와 클라이언트 화면 중앙에 모두 연결됨, 연결 성공이라고 지금 떠야 되죠? 이렇게 텍스트가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서버 화면과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텍스트 박스로 내용을 서로 입력하면서 전송을 눌러주면요.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이런 메신저 앱을 저희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블루투스 기반으로 만들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메신저 앱에 대해서 제가 앱 인벤터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메신저 앱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왼쪽 상단에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고 스크린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애드 스크린으로 스크린을 우리가 추가한 부분을 스크린 1, 2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스크린 1이었고 스크린 2는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블럭에 가셔가지고요. 역시나 스크린 2, 스크린 1 이렇게 바꿔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코드를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다음에 역시나 빌드 누르시고요. 안드로이드 앱 누르신 다음에 QR코드로 우리가 생성을 시킨 다음에 QR코드 스캔을 해가지고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